네, 안녕하세요. 뭉쳐야 딴다 뭉딴맨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프로토 55회차 일요일 낮 K리그1 주말 3경기 분석을 하겠습니다. 빅리그 시즌이 곧 끝나면 승무패에 K리그와 J리그들이 올라올 텐데요. 시즌 시작하면서부터 꾸준히 K리그 경기들을 보고 있는데요. 시즌 초에는 팀들이 경기 감각과 이적 선수들의 적응 기간 등이 겹쳐 이변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변이 많은 K리그라 안정적인 배팅과 고배당 배팅을 추천드리는 분석을 할 텐데요. 이진수, 사진수, 팔진수 등을 적절히 활용하셔서 승무패 배팅을 위한 총알들을 차곡차곡 모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달 말쯤에 멤버십을 개설할 거고요. 다양한 분석과 배팅을 공유할 예정이니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1번 경기 K리그 1위 울산 현대와 2위 FC 서울의 매치입니다. 양팀 흐름은 울산이 나은 편인데요. 4연승으로 잠시 주춤했던 흐름을 벗어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서울은 울산만큼 못하지만 이번 시즌 2위로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홈에서 더 강한 울산입니다. 5승 1무로 6경기째 패가 없는데요. 서울은 직전 수원FC 원정에서 3대 0으로 승리했는데 홈 승률에 비해 떨어집니다. 상성은 2018년 이후 리그에서 서울이 울산에게 16경기 승리가 없습니다. 서울의 전력이 떨어지는 것도 있었고 운도 따르지 않은 건데요. 이번 시즌 서울의 전력으로 한 번쯤 승리할 때가 된 걸로 생각되는데 원정 경기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위 3위를 고집하는 홍명보 감독이고 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을 했었던 안익수 감독이고 안익수 감독은 선수들의 능력을 전략이나 전술로 최대한 끌어내는데 일가견이 있어 보입니다. 기성용과 오스마르라는 두 베테랑이 젊은 세대를 잘 이끌고 있고 상대에 따라 3백과 4백을 번갈아 쓰고 있는 서울은 경기 중에도 포메이션 변화가 가능해지며 내용에 따라 변화를 주며 잘 대처하는 모습이 지난 시즌들하고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탄탄한 스쿼드의 울산은 바커와 후반 조커로 들어오는 이청용이 경기 조율이 탁월한데요. 엄원상의 빠른 발이 상대팀에게는 제일 큰 위협이 되고 있고 주민규와 마틴 아담을 상대팀에 따라 투입하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신인 황재환이 멀티골을 넣으며 발전 가능성을 확인했는데요. 직전 강원과의 경기에서는 조금 답답한 마무리로 월등한 점유율로서도 주민규의 PK로 1대0 승리를 하며 운도 따르는 이번 시즌입니다. 양팀 상성으로 봐서 서울에게는 이제 울산 패배에 대해서는 거의 트라우마가 되었을 텐데 그 트라우마를 깨야 하는 서울은 이번 매치에서도 쉽진 않겠습니다. 최근 6경기 한 점 차의 승리가 이어져 오고 있는 양팀 매치는 만약 서울이 승리한다 해도 한 점 차로 이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울산에게 저배당이 들어와 있는데요. 고배당을 원한다면 상성에서 한 골 차의 승리가 많은 울산을 봐서 -1 hen무와 서울의 승은 쉽지 않아 보이지만 무승부까지는 볼 수 있는 경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울산의 무승부와 고배당으로는 울산의 -1 hen무의 선택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경기 K리그 12 인천 유나이티드와 7위 전북 현대의 매치입니다. 기복이 심한 인천은 포항에게 원정승을 하고 홈에서는 리그 최하위 수원 삼성에게 패하는 등 승부 예측이 가장 어려운 팀입니다. 전북은 김두현 감독 대행으로 교체되어 팀이 반등의 조짐을 보이며 직접 무너진 명가 수원 삼성을 3대 0으로 대파하며 반전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은 홈에서 4경기째 승리가 없고 2연패 중으로 홈 어드밴티지가 전혀 없는데요. 오히려 홈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은 원정에서도 3경기 2승 1무로 좋은 흐름이고요. 두 팀 상성에서는 3승 1무 1패로 전북이 우세한데요. 과거 리그 강자와 일부 리그 생존왕이었던 인천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상성입니다. 전북의 김두현 감독 대행은 선수 시절 중원에서 영리한 축구를 했던 그 모습대로 팀을 맡고 나서
4-5-1 포메이션으로 중원을 탄탄히 하며 라인을 올리며 전북의 닭공을 다시 재현하고 있는데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의 백승호가 직전 경기 원정 수원 삼성전에서 멀티골까지 넣으며 자신감을 되찾았고 공격수 하파실바가 멋진 어시스트를 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인천은 이번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까지 소화해야 하는데 지금의 경기력으로는 챔스까지 병행하기에는 매우 버거워 보이고요. 중원의 신진호, 이명주라는 좋은 미드필더 둘을 보유하고도 리그 12위의 성적을 내고 있는데 에르난데스와 제레소의 폼도 나쁘지 않은데 뭔가 2% 부족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직전 제주와의 원정 경기를 리뷰해봐도 라인을 높여 전방 압박을 하며 공격 시에는 상대방 페널티 지역에 공격수가 무려 5명이 포진돼 있었더라고요. 골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역습을 당하는 모습을 보이며 2-0으로 패했습니다. 역습 시 적은 수비 숫자가 상대 공격진을 맨투맨이 아닌 지역 수비를 하다 보니까 직전 제주전에서는 헤이스에게 중거리 슛골을 허용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홈에서 4경기 승리가 없는 인천은 상성에서는 지난 시즌 전북과의 홈 경기에서 3-1로 승리했던 전적도 있기에 인천의 4경기만의 승리의 시기도 될 수 있고 폼에 올라온 전북도 이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북이 선제골을 일찍 터뜨린다면 다득점 경기도 될 수 있는 매치입니다. 우선 안정적인 배당은 인천의 단통 패와 고배당으로서는 인천의 플러스 1헨 패의 선택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경기 K리그 6위 수원FC와 5위 제주유나이티드의 매치입니다. 수원FC는 도안이면 보입니다. 공격 축구를 지향하며 다득점, 다실점의 화끈한 축구로 재미있는 축구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흐름도 패, 승패로 득점이 많은 경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최근 상승세는 4연승으로 매우 좋습니다. 구자철이 이제 제폼을 찾고 있고 이창민도 좋아지고 있어 중원이 안정되면서 직전 경기 헤이스까지 골을 넣으며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원은 직전 대전과의 원정 경기에서 골키퍼로 인해 승패가 갈린 경기였습니다. 수원의 노동건 골키퍼의 빌드업 실수로 대전의 일본인 선수 마사에게 볼이 끊기며 선제골을 허용했는데요. 그러므로 해서 2-1로 패했습니다. 반면 대전의 이창근 골키퍼는 이승우의 결정적인 슛 등을 세이브하며 승리의 1등 공신이 되고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수원FC의 이승우가 이번 시즌 아직 골이 없다는 게 좀 더 아쉬운 상황인데요. 이승우가 득점을 올려준다면 순위는 더욱 상승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폼이 나쁜 건 아닌데 골키퍼 선방 등에 막히며 운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상성은 2승 3무로 제주가 우세합니다. 짠물 수비의 제주인데요. 평균 실점이 1.00인데 원정에서는 0.67로 더 떨어지며 상승세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수원은 많이 넣고 많이 먹는 다득점 경기를 하고 있는데 공격이 막혔을 때는 실점률이 높아 패배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친정팀과의 대결을 하는 윤빛가람, 그리고 이용, 박주호의 수원과 구자철과 이창민 등 양팀 베테랑 중원의 기세 대결에서 어느 팀이 주도권을 지느냐가 승패를 좌우할 겁니다. 원정에서 4연승 중인 제주의 원정 상승세도 무시할 수 없는데 화끈한 공격 축구의 수원과 지루한 수비 축구의 제주의 매치인데요. 어느 팀의 컬러로 경기가 진행되느냐에 결과가 나오게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승우, 정재윤, 이강혁 등 빠른 발을 가진 선수들이 많은 수원이 공격 가담이 잦은 제주의 우측 윙백 안현범의 뒷공간을 잘만 공략한다면 승리할 수도 있는 매치로 생각이 되는데요. 상성에서는 최근 수원의 홈 경기에서는 1-3, 2-2의 경기들로 다득점이 나오는 걸 고려해서 안정적인 배팅으로 언더 오버의 오버를 선택하고요. 고배당 배팅으로는 수원 FC의 마이너스 1헨무를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K리그 3경기를 분석해봤고요. 주말에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